입니다. 송계동 변호사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2018년 5월 강원도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 참석하셨었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참석해서 발언하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의견서는 낸 거는 기억이 나는데. 예, 저 여기 마스크 좀 벗어주시죠. 벗어주시고요. 여기 네, 위원장이 정한 질서입니다.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언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회의록에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고에서 전학 처분은 퇴학 처분과 같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뭐 그날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에 나온다니까요. 회의록에 있으면 아마 한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의 개선 가능성이나 재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도 있네요. 뭐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으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니, 회의록에 나오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 회의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셔야 얘기했는지 됩니다. 재판을 하면서 말을 했는지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회의록 같이 보여드릴까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발언하신 게 회의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안 인정하시죠?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다. 인정하신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앉으세요. 정진주 변호사님, 마이크 잡아주세요. 그 강원도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 2018년 5월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면 전학 조치 나올 사안은 아니고 많이 나면 출석 정지 정도 나올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미영 학부모께서 피해 학생이 약자잖아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주 변호사께서 학교 폭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다라고 발언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미영 학부모가 그게 더 나쁘지 않아요? 습관처럼 계속했다는 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셨어요.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정명 학부모가 1학기에는 성적이 괜찮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성적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또 정진주 변호사께서 그게 학교 폭력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또 이의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 회의록에 나와요. 네. 예, 앉으세요. 신동훈 증인,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셔서 민사고 전학 처분은 퇴학 처분과 같다라고 발언하셨네요. 네, 기억 안 납니다만 예. 여기 나옵니다. 거기서로 네. 기억 안 나요? 예. 여기 회의록에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 퇴학 처분 관련해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회의록에 나와요. 예, 예. 사실 관계가 제가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애매한 부분이 추측을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앉으세요. 최진보 경감도 내용을 보면 애매한 게 많아요라고 말씀하셨고 그 애매한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괴롭힘 당한 것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라든가 성적이 떨어진 거와 인과관계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네 명이 똑같이 송계동 변호사와 똑같아요. 내용이 첫 번째는 민사고에서 전학 처분은 퇴학과 같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애매한 게 많다.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언어폭력이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전학 처분은 과하다라는 입장을 네 분이 똑같이 가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혹시 이게 뭐 서로 사전에 입을 맞춘 건지 아니면 상의를 한 건지 아니면 송계동 변호사의 입장을 따르기로 사전에 서로 암묵적인 묵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피해 학생이 다시 열린 그 학교 학폭위에서 이렇게 발언해요.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얘기예요. 애들은 그걸 듣고 떠들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동작대교에 2번 가고 엄마 아빠 모르게 2번 갔어요. 너무 춥고 외로웠어요. 그러다 경찰이 와서 경찰서 가고 카톨릭대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병동 안에서 스프링으로 철심으로 몇십 번씩 피가 날 때까지 손목을 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여기 회의록에 나와요. 자기 재산 3천억이라고 자랑하고 악의 화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이, 송계동 변호사까지 합하면 5분이 이 피해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진주 변호사님, 네 사람의 입장이 똑같고 그 네 사람이 다 가해자 편에 선 것으로 피해 학생은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 학생의 아픔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려 깊지 못하게 생각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가해자 편에 서셨어요? 가해자 편에 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강원도 학생들과 관련된 학폭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면 특별히 가해자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할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해자 편에 섰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저희가 위원들마다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들어가게 그런데 됩니다. 어떻게 교육청 장학관,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담당 변호사까지 내용이 발언이 똑같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가해자 편에 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담당한 변호사가 왜 특별히 가해자 편에 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가해자 편을 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내용도 똑같게 이렇게 발언들을 하시면서 가해자 입장을 두둔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2차 가해가 되어갖고 이 학생이 동작대교를 2번이나 가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징계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관점에서 바라본 가해자 편에 서는 게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의사의 소견서가 증빙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학교 폭력 내용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법 형식주의가 결국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가해한 여러분이 변호한 그 가해 학생은 여러분의 변호 덕분으로 서울대 가고 여러분이 방치한 이 피해 학생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그래서 책임을 못 느껴요? 아니세요? 네. 뭐 사실 우리가 긴급 현안 질의 때도 여러 가지 분노하고 그랬습니다만 도대체 5년 전 강원도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 정진주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방 정하고 동아리 정하고 하는 문제에 입증이 부족하다.